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 의식주 관련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의식주 관련 한국 문화. 첫 번째 주택 관련 어휘, 두 번째 주변 환경 부동산 계약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관련 어휘입니다. 우리 의식주 중에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관련된 어휘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는 아파트, 빌라, 원룸, 단독주택, 하숙집, 기숙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주거 유형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파트에 살아요, 빌라에 살아요, 원룸에 살아요, 단독주택에 살아요, 하숙집에 살아요, 기숙사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아시죠? 아마 대부분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또는 빌라. 아파트와는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빌라입니다. 아파트는 우리 높아요. 그런데 빌라는 높지 않아요. 1층에서 5층 정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말 그대로 방이 하나. 그래서 우리 이것을 원룸이라고 합니다. 아마 외국인 유학생들은 원룸에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집들을 한국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숙집입니다. 하숙집은 기숙사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집주인 아줌마가 있어요. 집주인 아줌마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밥도 해줘요, 빨래도 해줘요. 이것을 하숙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1988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하숙집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 외국인 유학생이든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주거 유형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집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집은 원룸이에요? 원룸이 아니에요? 네, 원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이 두 개. 그래서 우리 방을 침실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침실. 그러니까 우리 침실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대부분 잠을 자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침실이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침실 앞에는 거실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을 거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방 및 식당, 그러니까 주방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요. 식당에서는 우리 뭐 해요?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방 및 식당을 부엌이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부엌 옆에는 다용도실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용도실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다용도실에 라면도 넣어놔요. 그리고 안 쓰는 그릇도 넣어놔요. 이런 곳을 다용도실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구를 뭐라고 얘기한다? 현관이라고 합니다. 현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방이 있어요. 침실이 있어요. 첫 번째 들어오는 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베란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베란다는 우리 집의 바깥쪽에 위치한 공간이고요. 여기서는 대부분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은 아마 단독주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당도 있어요. 그리고 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도 있네요. 그래서 아마 단독주택의 집 구조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마당입니다. 마당은 나무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대문에서 첫 번째 들어온 문에서 나무나 꽃을 키우는 곳을 한국에서는 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당에는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창고라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단독주택은 우리 가족만 살아요. 우리만 있어요. 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에는 담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분들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을 볼까요? 자, 의식주 중에 주와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및 부동산, 계약과 관련 어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생활입니다. 여러분 도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도시에 사시나요? 네, 선생님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경산시. 자, 도시와 관련된 주변 환경 어휘입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이 많다. 두 번째, 거리가 깨끗하다. 세 번째, 소음이 심하다. 네 번째, 안전하다. 다섯 번째, 빌딩숲 산업단지. 여섯 번째, 산책로가 있다. 일곱 번째,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다. 여덟 번째, 공기가 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도시의 생활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시설이 많다. 네, 문화시설은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깨끗합니다. 이제 도시에 가면 거리가 깨끗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하지만 자동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를 말합니다. 소음이 심하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경찰서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안전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에는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숲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빌딩 숲도 도시생활과 관련된 어휘고요.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장이나 회사가 많은 곳을 우리는 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산업단지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도시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가까운 곳에 공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는 산업단지나 자동차 때문에 공기가 탁합니다. 우리 탁하다란 단어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주와 관련된 도시생활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문화시설이 많다. 거리가 깨끗하다. 소음이 심하다. 안전하다. 빌딩숲 산업단지. 산책로가 있다.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다. 공기가 탁하다. 모두 다 도시생활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농촌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네, 우리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다. 직접 농사를 짓다. 하천이 흐르다. 한적하다. 경치가 좋다. 논, 공기가 맑다. 가수원, 비닐하우스, 밭, 이런 것들이 농촌 생활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은 도시에 산다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농촌에 산다고 그러셨어요? 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연 환경이 좋다. 한적하다. 한적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것을 한국에서는 한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농촌에서는 산업단지도 없어요. 자동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기가 맑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경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말합니다. 산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래서 경치가 좋다라는 말을 쓰고요. 자, 그리고 농촌에 가면 하천입니다. 하천. 우리 농촌에 가면 아주 작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하천, 그대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흐르다라는 표현도 농촌 생활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리고 논, 밭도 있고요. 비닐하우스, 가수원도 이렇게 농촌 생활과 관련된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교통입니다. 교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 멀다. 그리고 주차할 곳이 있다, 없다.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다. 자, 그래서 주변 환경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 멀다, 주차할 곳이 있다, 없다,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의
주변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다, 적다. 시장, 마트, 편의점, 쇼핑몰이 있다, 없다. 공원 산책로가 있다, 없다.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 학교가 멀어서 나쁘다. 또는 교육 환경이 좋다, 나쁘다라고 주변 환경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 내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이 좋다, 나쁘다입니다. 여러분, 전망은 집에서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 창문을 열었어요. 산이 있어요. 또는 바다가 있으면 어떨까요? 네, 전망이 좋다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창문을 열었어요. 다른 집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집 내부, 집 안에 햇빛이 잘 들어오다. 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 좋은 집이겠죠. 그리고 방, 거실, 화장실, 부엌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침대나 책상, 세탁기, 냉장고 옵션이 있다, 없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원룸에 살면 침대, 책상, 세탁기, 냉장고에 대한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주변 환경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통이 편리하다, 불편하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 멀다. 주차할 곳이 있다, 없다.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다. 자, 두 번째, 주변 환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다, 적다. 시장, 마트, 편의점, 쇼핑몰이 있다, 없다. 공원, 산책로가 있다, 없다. 학교가 가까워서 교육 환경이 좋다. 학교가 멀어서 교육 환경이 나쁘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집 내부, 그러니까 집 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안 환경이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망이 좋다, 나쁘다. 햇빛이 잘 들어오다. 방, 거실, 화장실, 부엌이 넓다. 침대, 책상, 세탁기, 냉장고, 옵션이 있다, 없다. 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집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어떠셔요? 어떤 여러분의 집의 주변 환경은 어떠셔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 환경이 좋다. 학교가 가깝다. 근처에 학원이 많다. 공기가 맑다. 전망이 좋다. 조용하다. 편의시설이 많다. 시장과 대형마트가 있다. 교통이 편리하다. 버스 정류소에서 가깝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의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주변 환경의 집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세요? 네, 부동산에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우리가 어떤 순서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구할 때 첫 번째, 여러 가지 집이 있죠? 그 중에 집 구할 때 매매, 임대, 전세, 월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셔요? 네. 매매는 집을 사다입니다. 임대는 집을 빌리다입니다. 자, 매매는 말 그대로
우리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요. 임대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느냐? 전세로 빌려요. 월세로 빌려요. 전세는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집을 빌리는 거고요. 월세는 어떻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매매예요, 임대요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 선생님이 집을 구할 땐 어디로 간다고? 네, 부동산에 갑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계약 관련 어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비, 전기시설, 난방 등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꼼꼼하게. 그래서 이 집이 관리비가 어떤지, 전기시설은 어떤지,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등을 여러분이 확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꼭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나 이 집에 이사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내가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은 첫 번째 우리 계약금이 있고요. 두 번째 중도금이 있고요. 세 번째 잔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은 내가 이 집을 내가 이사할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이사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10%의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중도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이사하는 날 잔금을 줘서 내가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이사를 하려고 하면 짐이 많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를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어디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짐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하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돈, 잔금을 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집에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내가 사는 곳을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법 한번 볼까요? 오늘 문법은 으려면 을래요 라는 문법입니다. 모두 다 동사에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어떤 문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려면입니다.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입니다. 가다, 가려면, 먹다, 먹으려면, 어떻다? 문장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 의미를 쓸 때는 지 않으려면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 지 않으려면은 부정의 의미인데 우리 삐 그러니까 아니에요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으려면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돼요? 집을 구하다. 자, 그러면 근처 부동산에 가 보세요. 자, 근처 부동산에 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건 집을 구하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2시에 가면 콘서트장에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앞자리 앉다 더 일찍 가야 돼요. 더 일찍 가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앞자리에 앉으려면 이야기합니다. 발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왜? 발음을 잘 하려면입니다. 자, 그래서 으려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목적을 나타낼 때 한국에서는 으려면이라는 문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을래요 문법입니다. 을래요. 그래서 가다, 갈래요. 먹다, 먹을래요입니다. 우리 상대방의 의향을 질문하거나 나의 성향,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을래요, 을래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괜찮은 집이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다. 그러니까 너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떻게 이야기한다? 볼래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손님이라서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 지금 가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는 커피를 마시다 쿤 씨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저는 커피를 마실래요? 쿤 씨는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을래요. 자,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의향을 묻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의지를 나타낼 때 을래요, 을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뭐 먹다, 비빔밥을 고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의향,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먹다를 어떻게 바꾸다? 뭐 먹을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비빔밥을 고르다. 비빔밥을 어떻게 얘기합니다. 고를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을래요는 다른 사람에게 너 어때? 라고 너의 생각을, 그러니까 의향을 물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한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도 을래요? 라는 문법으로 사용합니다. 자, 네, 오늘은 한국 생활 처음이지 중에서 네, 주택 관련 어휘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더 자세한 공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